힘을 내라 전북. 아주 나 너무 창피해요 진짜. 안녕하세요. 커먼라디오 김도연입니다. 힘을 내라 전북. 여러분 뭔지 아시죠? 네, 파이팅이 넘칩니다. 바로 우리 전북이 사랑하는 축구팀 전북현대의 응원 구호인데요. 경기장 관중석의 걸개 문구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주성이다. 전주성에 자비란 없다. 이제 본격적인 전북 현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거리두기도 다 풀렸겠다. 날씨도 좋겠다. 게다가 정부가 축구 관람 티켓값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죠. 인구 대비 전국 최고의 관중, K리그 최다 우승 횟수, 전북 현대를 향한 우리 도민들의 애정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도 화제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전주에 유명한 게 많은데 문화도, 경제도, 여기에 축구도 유명하다. 경기도지사 시절 성남FC 구단주였는데 전북현대 번번이 졌다. 이 한을 담아 깔끔하게 슈팅 한번 하겠다. 이러면서 하이킥 모션을 취한 거 기억하시죠? 지금 지방선거에서도 전주시장에 나선 후보들마다 축구도시 전주를 만들겠다. 전북현대 후원의 거리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이 나올 정도입니다. 전라북도의 자존심으로 자리 잡은 프로축구 최고의 명가 전북현대. 이 전북현대에 대한 전라북도의 특별한 열기, 과연 그 배경은 뭘까요? 그냥 전북현대가 특별히 축구를 잘해서일까요? 뭔가 더 깊은 배경은 없을까? 자, 커먼라디오가 지금부터 전라북도는 왜 전북현대에 열광하는가라는 주제로 축구와 스포츠를 통해서 본 전라북도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전북 CBS 송규호 PD가 깜짝 출연했습니다. 송 PD님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뒤늦은 축하 인사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축하 네. 받으셨어요? 축하. 제가 뭐 축하 받을 일이 있나요? 그 며칠 전에 커먼 라디오 1주년이었잖아요. 네. 벌써 1년. 처음이라 그래. 축복하고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순천으로 내려가신 소민정 PD가 또 떡 보내는데 맛있게 드셨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2개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밖에 못 먹고 들었습니다. 네, 소민정 PD의 떡 진짜 너무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진짜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다 했는데 벌써 이제 1년이 됐네요. 네. 형제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네. 저한테 축복한다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축복이 넘치는 우리 방송. 네, 축복이 넘치는 커먼 라디오. 오늘은 축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북현대 이야기인데요. 엄청 축구 팬이라고 들으셨어요. 전북현대 팬이라고. 아, 저요? 네. 네, 제가 축구도 좋아합니다만 야구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축구 얘기만. 축구 얘기하면서 야구 얘기도 살짝 할 건데요. 네, 너무 좋아요. 미리 스포 한 장을 깔고 갑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K리그가 이제 지지난달 말 2월 27일 날 개막해가지고 리그가 서서히 이제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시민 여러분도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가는 길에 축구 경기 막 이렇게 소식 보셨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봤어요. 항상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네, CBS 들어오는 맞아요. 길에. 네, 봤죠.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시즌 초반이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북 현대가 지난해까지 리그 5연패를 했어요. 오. 예. 그러니까 5년 연속 리그에서 우승을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언론에서는 절대 1강. 그다음에 이제 축구계 왕조. 예, 막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PD님은 PD님은 리그를 씹어 먹는다, 뭐 이렇게. 세다, 이거는 진짜. 그렇게 강한가 사실은 보네요. 그 정도로 그런 표현들이 나올 만큼 굉장히 독보적인 축구팀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약간 좀 분위기가 약간 좀 이상하대요. 그러니까 초반 레이스긴 한데 약간 좀 삐걱대고 있다고는 해요. 네. 예. 하지만 이제 조금 반등하는 모양새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표현들이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1994년에 저희가 이제 전북 다이노스라는 이름으로 창단을 하고 사실은 우승을 좀 못했는데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봉동이장, 강희대제. 최강희 전 감독님 부임하고 또 레전드가 됐죠. 이제 영구결번 20번 이동국 선수가 이제 입단하고 나서 2009년에 첫 우승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쭉이에요. 2011년, 그다음에 14년, 15년 2연패하고 16년에 아쉬운 준우승, 잠시 쉼표 찍고 다시 17년부터
여태까지 내리 5선 5연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K리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역대급 성적이긴 하고, 그래서 리그 우승만 9번, 그 사이에 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2번, 그다음에 FA컵 등등에서도 우승컵을 계속 들어올렸습니다. 네, 저 약간 지금 얼굴 한쪽에서 막 소름 돋는데 네. 지금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도 엄청 잘하는 거고 세계적으로도 아시아 사이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팀이네요, 전북현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9번이라는 일단 횟수 자체도 그렇죠. 그 네. 야구에서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11번이라고 하니까 네, 횟수만 봐도 어쨌든 그렇고,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프로 축구 역사가 또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K리그라는 명칭이 생긴 게 이제 98년이고, 그 이전으로 가도 이제 프로리그라는 게 83년 그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으니까 길게 잡아야 이게 한 40년이 안 되는 거고. 40년이 안 되는데 그 중에 9번, 예. 9번 우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는 당연히 최다 우승팀이 우리 전북현대라는 진짜 겁니다. 멋있다.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와 비교하기도 한다고요? 예, 여기가 이제 맨시티가 굉장히 요새 잘 나가는 팀인데, 우리 그 전북현대의 박지성 어드바이저. 네. 그러니까 예, 현역 시절 팀은 그 옆 동네에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그래서 맨시티와 맨유는 지역 라이벌 팀, 네. 형제인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북현대랑 맨시티가 여러모로 이제 닮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맨시티랑 이제 전북현대가 중위권 팀이었어요. 원래부터 잘 나가던 팀이 아니었어요. 예, 최근 그러니까 2010년대 이전에는. 네. 그런데 2010년 즈음 해서 전북현대는 2009년 네, 처음 우승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독보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승 기록 전북현대 얘기 드렸고, 맨시티도 이제 총 7번을 우승했는데 네. 그중 5번이 2011년 이후예요. 뭐 이거 뭐 평행이론 뭐 이런 거예요? 2010년대 이후에 이제 우승 네. 기록만 놓고 보면은 각각 리그에서 이제 최강이고, 또 이제 그 맨시티 이전에는 그 맨유가 사실 퍼거슨 감독, 박지성 선수가 한참 잘 나갈 때 맨유죠. 네. 그래서 이제 90년대와 2000년대 이제 프리미어 리그로 활용했다면 그 다음 2010년대부터는 맨시티. 그리고 이제 록밴드 오아시스 네, 아시죠? 오아시스 알아요. 여기에 그 이제 노엘 갤러거랑 리암 갤러거 형제가 이 맨시티의 또 빅팬이에요. 그래서 2011년 그때 수십 년 만에 맨시티 우승할 때 막 엄청 기뻐하는 이 모습이, 이 노엘 갤러거 모습이 잡혀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진짜 깨알 같네요. 네, 아무튼 전북과 이제 전북현대와 맨시티는 중위권 전력이었다가 2010년 이후부터 네. 강자로 떠오른 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은 엄청 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네,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더블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 같아요. 더블이 뭐죠? 예, 이 더블이라는 게 그 우리가 이제 아까 리그 우승 기록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리그랑 챔피언스 리그를 동시에 우승하는 걸 더블이라고 하는데, 예, 축구가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되면은 자국 리그가 있고 대륙 내 이제 대항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시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건데, 그 한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K리그, 그다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예, 잉글랜드는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있다면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우승을 하면은 더블이라고 하는 건데, 99년에 그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우승 여기서 더블하고 그다음에 FA컵까지 해서 트리플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맨시티는 아직 챔피언스 우승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건 과제인데, 오늘 이 녹음 시점 기준으로는 맨시티가 올해 이제 챔피언스 리그 4강에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랑 붙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올해 잘하면 우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더블이 될 가능성도 있죠. 리그도 지금 1위니까. 근데 이제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게, 아까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회 우승했죠. 했다고 예, 그 했잖아요. 가운데 한 해가 2016년인데 그때 준우승. 예, 그래가지고 아쉽게 실패. 진짜 아쉽다. 네네. 이제 그때 당시 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아마 뉴스 보셔서 그때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전북현대 스카우트가 심판을 매수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은 2013년쯤에 일어났는데 드러난 게 2016년이었어요. 그 소위 이제 경기 심판에게 떡값을 돌렸다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그때 이제 전북현대가 승점이 삭감되고 벌금도 받고 이러면서 사건은 마무리됐어요. 네. 근데 이때 이제 그 치열한 우승 경쟁 중이었거든요. 근데 승점이 삭감되면서 우승 경쟁에서 밀리게 됐고, 전북현대한테는 좀 꽤 아픈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 뭐 잘하는데 떡값을 뭐하러 돌렸을까? 좀 이렇게 잘못한 일이죠. 네. 아 진짜 안타깝네요. 네.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북 현대를 향한 우리 도민들의 사랑을 얘기를 할 거니까 네. 우리 도민들의 사랑이 정말 다른 어떤 지역보다 높다고 들었습니다. 오프님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좌석이 꽉꽉 찰 정도로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 거예요? 네, 그 사실 이제 좌석이 워낙 조금인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커요. 4만석이 넘어서. 아 4만석이 넘어요? 예, 엄청나죠. 근데 그래 어쨌든 그에 못지않게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이제 평균 관중수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유롭게 관중들이 모일 수 있던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2020년 그 이전, 그러니까 2019년 시즌 이럴 때 이제 보면은 전북 그때 당시 평균 관중수가 한 14,000명 정도 됐대요. 네, 14,000명이면 그때 2등. 아, 그때 14,000명일 때가 2등이었어요. 예, 평균 관중 2등. 그때. 그러면은 1등은 누구예요? 서울이에요. 아, 서울. 네, 서울은 평균이 17,000명을 조금 넘었어요. 아, 근데 서울 인구에 보면은 우리가 네. 진짜 많이 가서 보는 건데요? 그렇죠. 서울은 이제 인구가 900만이 넘는데 17,000명이 온 거고, 우리는 이제 180만도 붕괴가 됐다고 하는데 14,000명이 온 거니까. 서울은 별로 안 간 거네. 그러면. 축구 별로 안 좋아하네요. 네, 그리고 서울은. 그 상암은 또 관중석이 6만 명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화면에 잡힐 때는 전주성이 조금 더 꽉 차게 보이긴 하겠죠. 네, 상암은 해성해성 하겠네요. 축구할 때. 전북이 짱입니다. 네, 전북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 평균 관중수가 뭐 2010년 이후에 살펴봐도 항상 이렇게 5손가락 안에 들어요. 탑 5. 그러니까 평균 관중수. 물론 이제 인구수 대비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구 열기가 어느 지역과 견줘도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스포츠가 야구라고 하잖아요. 네. 야구하고 이게 비교를 해봐도 전북 관중수가 상당하죠. 야구가 잘 나갈 때 평균이 한 1만 명 정도 한다고 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진짜 전북 현대에 그렇죠. 대한 사랑이 예, 어마어마하네요. 애정이. 예. 왜 이렇게 팬심이 높은 거예요? 일단은 잘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은 우리 전라북도가 1등 하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아, 저 근데 저 말안 편집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걸까요? 1등 하는 게 인구 소멸? 잘하는 거, 좋은 쪽으로. 아니, 1위를 얘기하라니까. 1등. 인구 네. 소멸로 1등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네. 네. 그래서 편집될 것 같아요. 얘기가 지금.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전라북도가 이제 대한민국 인구 3%, 뭐 경제 3%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지역 안에서도 이제 우리 동네는 낙후됐어. 이런 약간 좀 안타까워요. 예, 소리도 나오고. 근데 이제 전북이 잘하는 쪽으로 한국에서 1등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제가 떠올리는 거는. 네. 다른 하나는 어떤 지역보다 기독교인 비율이 높다는 점이에요. 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제 10년마다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인구주택 조사에서 종교인구 항목을 보면은 가장 최근 통계예요. 2015년 기준으로 그 한국 개신교인의 비율이 20% 정도 되는데 전북은 이보다 훨씬 높은 27% 정도 되니까 엄청 높은 거죠. 네, CBS 사랑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다른 하나가 우리 전북현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 전력 1등. 그러니까 일주일에 받은 이제 스트레스를 스포츠를 통해 해소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응원하는 구단이 잘하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응원을 하면 할수록 또 잘해. 계속 잘해. 못하지도 않아. 그렇죠. 아, 그럼 진짜 신나겠어요. 대대로 이제 팬이 되는 거죠. 아, 대대로. 그래서 이제 축구 경기 끝나는 날 저녁쯤 되면은 사실 이제 시끄럽기도 엄청 시끄럽고. 그렇죠. 네. 유니폼 입은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많죠. 동네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전북현대 후원의 집이라는 팻말도 보신 적 네, 있죠? 많이 봤어요. 많이 그렇죠. 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온 동네가 응원을 하는 거예요. 꼭 경기장에 가지 않더라도 TV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마음속으로도 이제 응원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축구라는 게 사실은 팀을 넘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적 중립을 사실 요구받는 우리 뉴스나 언론에서도 사실 이때만큼은 정말 대놓고 응원을 하잖아요. 우리 팀 하면서. 예, 지금 오늘처럼. 네. 이 전북현대가 지역 경제까지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송규호 PD와 지금 축구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전북현대의 찐팬 한 분 더 전화로 연결해 볼까 합니다. 그린몬스터 전북현대의 찐팬 허종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라이버 허종호 기자입니다. 네. 학창시절부터 전북현대 찐팬이셨다고요?
네, 뭐 학교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경기 보러 다니고 응원하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스포츠 기자로서 덕업일치를 이루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2010년부터 이제 체육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도 축구를 담당하면서 월드컵도 2차례 갔고 올해도 이제 월드컵 취재를 갈 예정입니다. 아, 너무 부럽네요. 덕업일치라뇨. 다행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전북현대 경기를 경기장에서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관람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기자님과 함께 경기장에서 응원했고 또 지금도 응원하고 있는 전북현대 팬들에게 전북현대라는 구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앞에서 얘기하셨다시피 뭐 이제 전북현대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K리그나 다른 축구들이 자신을 응원하는 팀을 이제 내 팀 아니면 나의 팀, 우리 동네 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축구가 이제 연고지 밀착형 스포츠다 보니 더 친근하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연고지 밀착형 스포츠요? 네네. 축구가 특히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랑 농구, 배구 같은 팀을 부를 때 네. 모기업 이름을 팀으로 부르잖아요. 알겠어요. KCC라고 네, 맞아요. 전주 맞아요. 농구연대 KCC라고 부르고요. 네. 반면 이제 축구는 해당 지역 이름을 다 팀으로 부르거든요. 이게 축구 본고장 유럽도 대부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독일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몇 개 팀 제외하고는 기업명을 아예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군요. 지역 이름을 붙이는군요. 근데 올해 이제 전북 현대 성적이 조금 시원치 않다고. 지금의 전북 현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올해 성적이 좀 이제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2009년부터 해가지고 전북 성적이 너무 좋았거든요. 탑3 안에 항상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성적은 4위인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팬들이 이제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축 선수들의 연령층이 좀 많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전력이 좀 상대적으로 저하되는데 그걸 고려하면 또 이제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프로스포츠라는 특성상 뭐 절대 강자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올 시즌을 이렇게 또 상위권에서 마무리하면 다음 시즌에 더 좋은 성적으로 이제 도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선수들이 조금 나이가 있어서 힘들다면 이제 새로운 선수들은 뭐 얼마나 많이 좀 충원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뭐 올해도 보강은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감독이 원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들어오냐 아니면 어떤 선수가 더 좋은 선수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상대적인 게 있잖아요. 뭐 경쟁자들도 그렇죠. 선수를 영입하다 보니까요. 네. 그게 좀 맞물리면서 이제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마지막 성적도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톱3 안에는 들어가야지 우승권에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야지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는데 한번 무너지면 다음 시즌에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권에서 마무리는 해야지 그리고 팬들이 원하는 성적이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탑3에 들어가야 아챔이라고 불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도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2위까지는 해야지 좀 안정적이고요. 다음 시즌 출전권 어떻게 또 배정될지 아직은 미정이라서요. 네, 그럼 2위 안에 또 들어야겠네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종우 기자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잠깐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서 송규호 PD를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송규호 PD님. 네. 전북현대를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데 계속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근데 축구 안 보는 건 어떻게 아셨죠? 원고에 축구를 내가 안 본다고 써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축구 진짜 저는 잘 안 보거든요. 저는 그래요? 네. 실제로 하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제가 관람하는 거는 좀 잘 못하는데 그래도 그 전북 변협에서도 항상 전북 현대 경기 한다는 거를 안내로 해주세요. 그래서 보러 가라고. 저희 PD 협회는 해마다 단체 관람을 갑니다. 아, 저희도 단체 관람 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시기는 하거든요. 저희 그래서 다음 달에 예정이 돼 있어요. 아, 지금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이제 3년 만에.
우리 변혁 왜 아직 안 왔지? 나 이번에 한번 가서 볼라 그랬는데. 지금 애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공고문 이런 걸 보면은 전북 현대를 약간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는구나. 네. 이렇게 자부심도 생기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전북 현대가 단순히 이제 프로축구 구단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역민들에겐 그만큼.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아까 제가 스포를 한번 깔았잖아요. 야구. 네, 한 구단을 떠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야구장 있잖아요. 예. 거기 그 종합경기장이죠. 종합경기장, 네. 거기를 이렇게 지날 때마다 제가 고등학교를 그 근처를 다녔거든요. 아.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전광판은 아니고 그 큰 그 광고판 있죠. 광고판에 쌍방울이 써 있었어요. 오, 오히려 되게 각인이 되셨군요. 네네. 그래서 근데 야구를 한 것도 봤었던 것 같아요. 불 막 켜져 있고. 근데 야구 한번 보러 갈까 이렇게 되게 어렸을 때 생각만 하다가 지금은 그냥 비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비어 있는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죠. 제 나이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예전에 한번 전북에 야구단을 드리겠다라고 뭐 공약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후에 이제 그 19단이라고 해서 이제 야구단 만들 때 이제 KT 구단이라고 지금 이제 수원 연고로 하는 구단이 있는데 그때 이제 KT랑 여기서 이제 부영을 저희가 이제 네. 해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실패했죠. 네, 그래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아쉽습니다. 그렇죠. 다들 네. 바라시더라고요. 지역에 야구단이 있기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축구랑 야구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으니까요. 근데 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그 야구단은 모기업이 굉장히 그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 많이 있는데 KT에 비해서 아마도 우리 전북을 이제 희망하는 기업이 조금 약해서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도세도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바라긴 엄청 바랍니다. 네. 이 쌍방울 레이더스가 B급 정서가 넘쳐나는 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B급 정서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인싸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스토리가 있고 나름 약간 좀 애정이 가고 막 매력이 있는 팀들 있잖아요. 약간 그리고 이제 B급 하면은 뭔가 서정적인 느낌이 나고 이런 걸 이제 B급 정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이게 이제 쌍방울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네네. 이게 이제 좀 맞닿아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이 전북을 연고로 한 팀인데 네. 이 구단의 이제 역사를 보면은 정말 우리 구단 같다. 우리 동네와 너무 닮았는데. 우리 동네와 닮았다고요? 예. 근데 이제 창단한 시기가 참 묘해요. 언제 창단했죠? 91년인가요? 네네. 이 시기가 절묘하다는 건데 왜냐하면은 또 다른 호남 연고팀 혜태 타이거즈. 혜태 타이거즈. 등장했습니다. 이제. 네. 예. 기아 타이거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네. 현재. 예. 여기가 이제 왕조를 구축하던 시기와 좀 맞물려요. 왕조. 네. 네. 전설의 혜태 타이거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야구가 82년에 출범했는데 이후 이제 83년 1년 지난 다음에 처음 혜태가 우승을 하고요. 와. 네, 그 다음에 이제 선동열이 데뷔를 하면서 더 강팀이 돼가지고 86년부터 87, 88, 89 4회 연속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합니다. 네, 추억의 이름 선동열입니다. 4회 연속이라면은 아까 지금 잠깐 얘기한 우리 전북 현대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 프로야구계에서는 절대 1강으로 이제 떠오르는 시점이 딱 그때예요. 쌍방울이 생긴 때. 근데 이 기아 타이거즈하고 쌍방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이번 여기서부터 이제 좀 취재를 거쳐서 약간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쌍방울의 창단에는 이제 혜태를 견제할 약간의 이제 숨은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프로야구라는 게 이제 시작부터 철저하게 축구와 더불어서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 하면 롯데, 대구 하면 삼성, 대전은 하나, 맞아요. 호남은 혜태 이런 식이 돼 있죠.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프로야구는 재밌는 게 신인을 뽑을 때는 지역 선수부터 이제 뽑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우선 지명권이라는 걸 줘가지고 네. 해당 지역 연고팀이 우선적으로 이제 데려가도록 하는 거죠. 이게 지난해까지 되고 올해는 좀 이제 전면 드래프트로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광주일고 출신들. 네. 네.
그래서 선동열, 이분들 이종범. 유명한 분들. 예, 이런 선수들이 이제 당연히 고향 팀으로 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또 있어요. 그 해태 이제 레전드를 그 구성하는 라인업 중에는 군산상고 잘 아시는 김성한, 조계현, 뭐 김봉영 이런 선수들 다 군산상고 나왔으니까요. 네, 역전의 명수라는 그렇죠. 군산상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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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해태가 그러니까 이제 광주일고랑 군산상고라는 고교 명문 이걸 다 연고로 가지고 있는 거죠. 배부르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들을 끌어 모아서 우승 반지를 막 수집하고 이제 막 객주를 하니까 네. 네. 쌍방울로 이제 그러니까 호남을 나눠 가지고 뭔가 약간 이제 연고팀 두 개가 생기면은 군산상고는 이제 해태가 아니라 쌍방울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왜냐면은 더 좋은 선수들이 한 팀에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 잘하는 선수들을 두 개로 나누면은 그 힘이 두 개로 나눠지는 느낌이 그러니까 전력이 분산되는. 네네네. 네. 뭐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해태 아래 호남으로 묶이던 게 광주 전남은 해태, 전북은 쌍방울로 이제 91년부터 나뉘게 된 건데 네. 레이더스라는 구단명이 또 의미심장해요. 레이더스 습격자. 진짜. 네. 그리고 뭐 기업적으로 가면 이제 기업 약탈자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 진짜 재밌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예. 우리 도민들은 어떤 심경이었을까 궁금해요. 가까운 그러니까요. 곳에 이제 연고팀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졸지에 1등 팀, 네. 강자, 예. 왕조, 막 예. 약간 우승 반지 컬렉터, 약간 이런 팀들을 응원을 하다가 이제 막 생긴 신생팀을 그렇죠. 응원하게 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 이야기 살짝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고향이 군산인데, 네, 군산. 예,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그 올라가셔가지고 저는 네. 그 수도권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출향민 2세대. 근데 저는 쌍방울을 응원하지 않고 해태 타이거즈 키즈였어요. 뭐야 배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종범에 열광했어요. 초등학생 때.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아버지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린 시절 그냥 이렇게 해태 경기를 항상 틀어놓으셨거든요. 그러셨겠다. 네. 아버지는 그때 이미 해태 팬이셨겠네. 그렇죠. 근데 또 잘하니까 저도 어린 마음에 너무 좋은 거죠. 잘하니까 또 더 좋은 거야. 열광하고 이종범의 전성기를 저는 함께 보았으니까. 이렇게 아련하게 보세요, 저를.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양키즈 팬이면 아들도 양키즈, 손자도 양키즈 팬이 된다. 약간 그 코스를. 그렇죠. 네, 밟으셨네요.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잡으면서 전주로 내려오면서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때 우리 아버지는 쌍방울이 아닌 해태 경기를 틀어주셨을까? 군산이 고향인데. 예, 제가 93년부터 야구를 봤으니까 이종범 데뷔년에 그때 네네. 이미 쌍방울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에는 이제 당시 야구는 스포츠 이상의 이 스피릿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네. 80년 5월 이후 또 이제 산업화 이후에 낙후된 지역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호남의 자존심이 해태 타이거즈라는 건데 혹시 서울 타이거즈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서울은 LG 트윈스. 전 LG 트윈스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산 베어스나 두산 베어스. 요즘에 네, 맞아요. 이제 또 그 히어로즈도 있고. 맞아요. 히어로즈도 있죠. 예. 근데 이런 말이 왜 생겨났냐면 그 출향민들이 하도 그 해태 경기가 있는 날이면 이제 잠실구장으로 응원을 나가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잠실이나 문학 어릴 때 인천구장이었는데 그걸 뭐 많이 갔었는데 그때마다 해태 아저씨들 진짜 많이 오셨어요. 해태 아저씨들. 네, 아저씨들. 거기 가면 전라도 사투리 들리고 이래야죠. 원정. 너무 웃기다. 상루.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커서 대학생이 됐을 때는 전라도가 이제 고향이어서 학교 온 애들이나 아니면 저같이 이제 출향민 2세대. 네네. 그게 다 해태 팬이었거든요. 기아 팬. 그때 이제 기아로 바뀌었겠다.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잠실 가서 응원하는 추억이 있었고 삼루 가면 항상 이제 노란 막대기 풍선. 그래서 이제 서울 가서 응원을 하면 이제 그렇죠. 서울 타이거즈. 예. 그리고 유니폼 어깨 그 옛날 해태 거기에는 호남이라고 또 두 글자가 이렇게 크게 박혀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기억하시겠지만 해태 시절에 빨간색 상의에 하얀색, 검은색 하의, 빨검 유니폼.
예, 이게 선동열 입고 나오면 이제 타 팀에게는 엄청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색깔마저도 강하다. 근데 이 유니폼을 얘기하니까 또 우리 유연수 아나운서 전북 CBS. 오늘 CBS 특집이에요? 예, 이 아나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네.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유 아나운서님은 이제 전주에서 초중고와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낸 찐 전주의 아들. 아, 그렇군요. 근데 약간 저랑은 반대 케이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잠시 서울에서 살았던 적이 있나 봐요. 아, 서울 맛을 예, 봤구나. 초등학교인데.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야구 구단마다 어린 야구단을 운영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유니폼 입고 막 자랑하고 맞아. 이러거든요. 근데 유현수 아나운서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혜태 유니폼이 아닌 쌍방울 유니폼을 입혔어요. 고향의 스피릿. 그렇죠. 스피릿. 아. 그런 깊이 뜻까지 아버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근데 연수 선배한테는 이게 하나의 상처로 남았대요. 왜 상처야? 전북에 스피릿을 그쵸. 심어줬는데 왜요? 혹시 쌍방울 유니폼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세요? 흰색인가? 약간 쌍방울이 홈일 때는 흰색을 입었다. 예, 근데 원정 유니폼이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혜태는 원정이 이제 건빨, 어떡해? 건빨 유니폼인데 아, 네. 쌍방울 유니폼은 지금 좀 촌스럽게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네. 회색 톤. 아. 네, 아래 위로 쭉 회색 톤에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내복 같은 느낌 나고. 근데 쌍방울이라는 세 글자가 대문짝만하게 유니폼의 상의에 딱 박혀 있거든요. 아, 정말. 네, 근데 그때 그 귀엽고 이 어린 왕자 같은 유현수 아나운서가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쌍방울 유니폼을 입고 학교에 갔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왕따 당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서울 애들은 LG 좋아하는데 LG가 또 유니폼이 예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놀렸다는 거예요. 저도 유현수 아나운서 이거 방송 끝나고 놀려야겠다. 근데 슬프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슬프게. 씁쓸하게. 아, 그렇죠. 슬펐구나. 예. 근데 이제 좀 짓궂다 네.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전북과 달라. 왜 이런 게 닮아? 진짜 속상하네요. 근데 되게 빨리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쌍방울을 보는 감정이 도민들 지금 우리 한 얘기에 조금 묻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쌍방울 1년에 창단해서 이제 9년 정도 운영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되게 빨리 없어졌잖아요. IMF 타격을 입은 거죠. 아, 근데 그렇구나. 이제 제가 또 이때를 기억하는 쌍방울 퀴즈라면 그 사이에 또 찾았어요. 교회 형인데 교회 형. 이 인터뷰를 한다고 하니까 나 쌍방울 야구 점퍼가 있다고. 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달라고 했는데 못 찾겠다고. 아, 네. 아쉽다. 근데 외삼촌이 그 쌍방울 언더웨어 하청이었대. 잘 나가던 시절에. 근데 IF 맞으면서 같이 어려워졌다고 해가지고. 어떡해. 그 슬프다. 형한테도 상처로 남아있더라고요. 네. 네. 그 상처를 들추고 오셨네요. 그렇죠. 이제 야구단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졌는데, 근데 혜태는 좀 기아란 인수자가 또 나타났고. 그렇죠. 더 큰 이제 빅 기업이 나타났죠. 근데 명문 구단이었잖아요. 혜태는. 네, 너무 그래서 이제 잘했으니까. 서로가 탐낼 수 있었지만 쌍방울은 비인기 구단이니까 누가 이걸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쌍방울이 어쨌든 팔려가긴 해요. 근데 그거 이제 쌍방울의 이제 후예라고 볼 수 있는 SK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쌍방울 선수를 데려가면서도 연고지는 수도권을 희망했고 이 인천의 자리를 잡아요. 아, 아쉽다. 근데 뭔가 광주 전남의 처지와 우리 전주 전북의 처지가 대조되면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제 한 번 마음을 주면은 이제 좀 계속 애정을 갖게 되고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고 우리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당시 또 뉴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해체쯤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우리 도민들이 쌍방울 없앤다고 하죠. 이제 쌍방울 지키자 해가지고 막 서명도 받고 막 인수자도 막 구한다 막 이런 지금 그때 당시에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침 막 여기 기업 떠나간다고 하면 그러잖아요. 네네. 그때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추억에 잠기는 올드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쌍방울 레이더스는 지금 전라북도의 처지와 닮아서 특히 애틋하고 전북 현대는 전라북도의 미래와 꿈을 닮아서 더 자랑스러운 스포츠 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쌍방울도 우승할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저 계속 울려고 했는데 강팀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력이 있죠. 아. 예, 그 김성근 감독이 팀을 지휘하던 시기였고 레전드 쌍방울 레전드라고 하면 이제 김기태, 김원영, 성영재 등이 있었던 이제 96, 97 시즌. 네. 특히 이제 96년에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시즌 기록을 보면 1위가 혜태였고 2등이 우리 쌍방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해 한국 시리즈가 호남 더비로 펼쳐질 수도 있었는데 다 내 거, 다 우리 거네요. 그렇죠. 이제 페넌트 레이스의 기록은 이렇고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2위랑 3위가 이제 싸워서 1위랑 이제 한국 시리즈를 하는데 쌍방울이 LG한테 져가지고 한국 시리즈는 못 안타깝다. 올라갔어요. 근데 안타깝다. 최종 우승 반지는 그때도 혜태가 가져갔습니다. 네.
우승 반지 컬렉터 네.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쌍방울이 계속 못했던 거는 아니네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네, 많이들 추억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지역과 그 스포츠와의 관계를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 송교 PD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북현대 팬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요새는 야구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기아가 하도 못해가지고 요 몇 년간 야구로 받은 스트레스를 요새 이제 축구로 풀고 있는데 네. 올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좋습니다. 야구는 비록 없어졌지만 더더욱 축구 전북현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현대 응원하는 도민들을 향해 송교 PD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김상식 감독님과 선수분들 올해도 변함없는 질주 응원하고요. 리그 6연패로 우리 전북 도민과 시민들이 마음껏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이제 시즌이 끝난다면. 그리고 이제 남은 한 해도 전북 현대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모두 함께 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북 CBS 송교 PD와 함께 전라북도는 왜 전북현대에 열광하는가 이 주제로 축구와 스포츠를 통해 본 전라북도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해도 되겠죠?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우리 또 농구팀 있잖아요. KCC. 농구. 네, 그건 저 우리 양송이 아나운서가 또 빅팬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또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 전북현대 공식 응원가 전북 승리의 찬가입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힘을 내라 전북, 우리 같이 힘을 내보죠. 커먼 라디오, 저는 김도연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30분도 잊지 마세요. 다 같이 come on! 바람을 헤치면서 싸워나